직장 동료 A는 요즘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취업하고 착실히 종잣돈 모으는가 싶더니 주변에서 코인이랑 주식으로 돈 번다니까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다 날렸잖아. 친구 B의 딸은 대놓고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매달 월세, 생활비, 카드값 모자라다고 징징거리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나. 다른 집 자식들은 월급 300 받아도 잘만 살던데. 엄마들의 한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자식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걸까?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족함 없이 지원해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명한 부모들은 돈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물려준다. 내 아이가 커서 열심히 번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돈을 공부하고 잘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성실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스르르 사라지고 예적금만으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뿐인 내 딸이 세상 모든 딸들이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딸아,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부자 등 수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여성 임원이 드문 증권업계에서 이사가 되기까지 나 스스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돈과 인생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잘 들어볼래? 첫째, 돈을 인출할 때는 5만 원짜리를 지폐로 뽑아라.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1만 원권 5장보다 5만 원권 1장을 뽑는 게 좋다. 같은 금액이라도 5만 원짜리 한 장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해 소비를 절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돈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 보이는 현상을 디노미네이션 효과라고 한다. 작은 단위의 돈은 쉽게 쓰지만 큰 단위의 돈은 깨는 게 아까워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출하게 된다. 이는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도 적용된다. 1천만 원 통장처럼 부수기 힘든 통장을 만들면 통장을 깨는 게 아까워 저축을 더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둘째, 세상에 푼돈은 없다. 작은 돈부터 아껴라. 명품 매장 쇼윈도에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백이나 옷들이 진열된다. 소비자가 비교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지갑, 머플러는 왜 진열하지 않는 줄 아니? 쇼윈도에서 1천만 원짜리 가방을 보고 매장에 들어간 사람이 80만 원짜리 지갑을 보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해 자신도 모르게 사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다 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손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큰 돈도 흥청망청 쓰게 되어 나중에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써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든 투자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셋째, 특정 아이템에 대한 지출은 월급의 5%를 넘기지 마라. 그럼에도 큰맘 먹고 너를 위한 플렉스를 하고 싶다면 월급의 5%를 넘기지 마라. 왜 하필 5%인지 궁금하지?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과소비 지수는 매달 버는 수입에서 저축을 빼고 실제로 쓰는 돈이 몇 %인지 계산하는 공식이다. 과소비 지수는 월평균 수입분의 월평균 수입 빼기 월평균 저축. 1은 심각한 과소비, 0.7에서 0.9는 과소비, 0.6은 적정 소비, 0.5 이하는 알뜰 소비.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면 지출에도 법칙이 필요하다. 95가 100이 되려면 5.3%, 90이 100이 되려면 11.1%만 수익을 내면 돼. 그런데 80이 100이 되려면 25%,
50이 100이 되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하지.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월급 인상률이 3에서 5%임을 감안하면 월급에서 5% 정도는 사라져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지출이든 5%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 큰맘 먹고 명품 시계를 샀는데 12개월 할부라면 매달 월급의 5%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거지. 넷째,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이 기준을 지키면 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종잣돈을 모았다면 일찍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주식을 하게 된다면 이 원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 카드값이 모자라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어떤 걸 팔고 싶니? A. 초기 투자금에 비해 54만 원의 이득을 본 반도체 주식. B. 초기 투자금에 비해 37만 원의 손실을 본 바이오 주식. 당연히 B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옳은 걸 팔려고 해. B를 파는 순간 37만 원의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이야. 이처럼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옳은 주식은 빨리 팔고 마이너스 난 것은 오래 들고 있는 걸 처분 효과라고 해. 이 모순을 극복하려면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 연구 결과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은 주식 가격이 15% 하락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절매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 회피 심리에 휘둘려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지. 반대로 네가 투자한 종목이 30%나 오르면 행복하겠지? 그때 더 오르기를 기대하고 무한정 기다리면 위험해.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필요해. 부자들은 평균 23%가 오르면 매도를 한다고 하니 참고해도 좋겠지.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니? 하루라도 일찍 재테크를 할걸. 자산을 좀 더 빨리 모아둘걸. 딸아, 엄마가 살아보니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할 권리조차 주장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 원하는 것을 해내가고 싶다면 하루빨리 돈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의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22년 차 현직 애널리스트 엄마가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딸에게 전하는 돈과 인생의 원칙 50가지.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